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토픽 초급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날입니다. 83회 토픽 초급 읽기 61번에서 70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회 토픽 초급 읽기 61번에서 70번 문제 설명 시작합니다. 61번에서 6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생겨서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삐리리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내용이네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자, 이거는 내년의 계획. 이 사람은 지금 회사를 그만뒀는데 계속 휴직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른 회사에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때까지는 내년에 다른 회사에 갈 때까지 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생겨서 지금 휴직 상태니까 지금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 중이네요. 현재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삐리리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서 라는 말은 원인 또는 이유 같은 말이죠. 이유와 결과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바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것이 이유가 되어서 생기는 결과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시간 요것과 연결이 되죠.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휴직 중이고 여행 중이고 행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어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고 그래서 기억에는 결과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행이 원인이어서 생기는 결과를 말해야겠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장소를 못 바꾸고 시간 약속을 지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 이런 원인과 연결되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기억에 이 말들을 넣어서 확인해 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괄호에 이 보기를 넣어봤습니다. 1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원인,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장소를 못 바꾸고, 이거는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약속 시간을 지키고, 두 가지는 이유와 결과의 관계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어색합니다. 4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답이 4번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은 62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1번, 저는 여행사에서 일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합니다가 아니라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저는 내년부터 여행을 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지금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저는 지금 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일할 것은 내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4번, 저는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자, 요즘이라는 말은 지금과 비슷하지요. 지금이 한순간이라면 요즘은 지금 주변에 일정 기간, 가까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지금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지금과 요즘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63번에서 6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이 있고 주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메일을 쓴 내용입니다. 이메일 내용이고 제목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내용은 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수업 기간 8월 2일부터 8월 31일 화목 19시에서 21시 수업료 무료 신청 방법 7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옮겨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자, 이 사람들은 이메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업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공부하는 수업이 시작된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자, 관심을 바랍니다 라는 얘기는 이 영어 수업에 참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영어 수업에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수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 한 달 동안이고요.
8월 한 달 동안이죠. 또 매일이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매일 하지는 않아요. 화요일과 목요일 두 날만 하고요. 수업 시간은 19시에서 21시, 즉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업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7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왜 윗글을 썼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 왜라는 것은 이유 또는 목적, 이 이메일을 쓴 이유,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을 바꾸려고,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수업 방법을 설명하려고, 수업 장소를 안내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참여, 관심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시간 바꾸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 알려주는 거죠. 요청하면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2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은 설명했지만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업 장소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려고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회사의 영업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라는 얘기는 신청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64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7월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수업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이 아니라 8월이라고 해야 합니다. 2번 영어 수업은 매일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3번 영어 수업은 한 달 동안 합니다. 우리가 읽은 글에서 수업 시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라는 8월 한 달 동안이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3번은 맞네요. 내용이 같아요. 4번 수업을 들을 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수업료는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65번에서 6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삐리리. 그래서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초콜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 문장 2개는 초콜릿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초콜릿을 자주 먹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래서라는 접속어는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자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이 이유, 뒤에 것이 결과, 이렇게 이유와 결과를 연결할 때 그래서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지요. 그렇다면 그런데라는 접속어는 언제 사용할까요? 그런데라는 접속어는 내용을 전환,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앞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면 뒤에서는 좋은 점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라는 접속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좋은 것과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는 건가 봐요. 내용을 볼까요?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돼. 좋은 점인데 여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삐리리.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래서 앞에 것과 마찬가지죠.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목이 마르게 되어서 초콜릿을 먹지 않는 거니까 앞에 것이 이유, 그래서 가수들이 안 먹어요. 결과를 연결해 줄 때 그래서라는 접속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좋은 점, 그런데 다음에 뒷부분은 초콜릿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를 쓴 거죠. 화면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설명이 많았어요. 제가 이걸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어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시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잘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좋은 점. 그런데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삐리리. 그래서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엔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쓴 거예요. 또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유와 결과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를 쓴 거죠. 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목이 마르게 되어서 이유, 가수들이 먹지 않습니다. 결과. 그래서 그래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와 그런데의 접속어 이해하셨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자, 어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이 마른다. 그래서 목소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나와도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에 어떤 말이 기억에 들어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선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보기에 나와 있는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나와도 됩니다에 아도 됩니다라는 것은 허용을 할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와야 합니다에 아야 합니다는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3번 나오기도 합니다 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A라는 상황 또는 B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4번 기 때문입니다. 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서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과 관련 짓는 내용으로는 4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 안이라는 거 부정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넣어서 읽어볼까요?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목이 마르면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66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읽은 글에서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2번 목이 마를 때 초콜릿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번 가수들은 보통 공연 전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습니다. 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4번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죄송합니다. 저도 초콜릿을 안 먹었는데 목이 자꾸 소리가 이상해지네요.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먹으면 좋습니다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67번에서 6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낮과 밤에 삐리리 생기는 일입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의 몸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봄과 피곤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낮과 밤에 삐리리 생기는 일입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자, 여기서 앞문장에서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문장도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낮 기온은 높고 밤 기온은 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도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장과의 연결을 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는 바로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쉽게 피곤해질 때는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두 문장은 봄에 피곤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햇빛을 보고 산책을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봄의 피곤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복잡해졌어요. 자, 이것들을 모두 지우고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는 것은 낮과 밤에 삐릴이 생기는 일입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이 온도 차이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를 말하지요.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쉽게 피곤해질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내용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67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자주 피곤해지는 것은 낮과 밤에 삐릴이 생기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낮과 밤의 기온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뒷문장에서 공통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공통되니까 낮과 밤의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이 낮은 높고 밤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온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것일까요? 낮과 밤에 물이 뜨거워져서 아니지요. 햇빛이 아주 강해서 아니고요. 기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온에 대한 얘기. 그런데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으니까 크게 달라서 차이가 나서 라는 말과 같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적어져서 라는 말은 반대지요. 여기서는 온도 차이가 커져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때는 앞뒤 문장을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온이 크게 달라서
이 문장과 관련해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1번,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자, 본문에서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자주 피곤하다, 쉽게 피곤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2번, 봄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다는 것은 비슷하지 않지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건강에 나쁩니다가 틀렸어요. 4번, 봄에는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글에서는 햇빛을 보면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밤에 산책한다는 얘기는 틀렸지요. 밤에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번의 답은 1번,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69번에서 7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니까 과거 어렸을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특히 아버지 생일날 있었던 어렸을 때 아버지 생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희망, 바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유가 돼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접속어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이면은 굉장히 소중한 인형이네요. 소중한 인형을 아버지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접속어를 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리을 것 같았습니다 라는 것은 추측. 아마도 아버지는 이 선물을 좋아할 거야 라고 추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라는 얘기는 내용을 바꿀 때 쓰는 접속어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바꿀 때 앞에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나올 때 쓰는 접속어이지요. 그런데 삐리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웃은 이유는 기뻐했다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이 그 인형을 준 이유를 이해한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이제 현재로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제 딸의 첫 번째 생일에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을, 내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선물이지요,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을 때까지 그 고양이 인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것을 손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6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을 때는 앞뒤 문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문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삐리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물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기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드린 것과 관련된 말을 찾아야 되겠죠. 선물을 본 아버지, 인형을 준 아버지. 아버지는 인형을 준 게 아니라 받았지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인형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인형을 받았습니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받은 거죠. 선물을 포장한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선물을 본, 선물을 드린 것과 관련된, 드리면 받아서 본 또는 선물을 받은 이 두 개의 말이 기억에 들어가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추측을 해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제 선물을 받고 슬퍼하셨습니다. 자, 아버지 슬퍼하셨나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2번, 제 딸은 새로 산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 그 고양이 인형은 산 것이 아니죠. 새로 산 것이 아니라 딸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저는 아버지의 생일에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렸지요. 그러니까 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 선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을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고양이를 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3회 토픽 초급 읽기 61번에서 70번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